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유학은 고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교류하면서 한자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 창원 다오리에서 나온 붓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이와 함께 중국의 학문인 유학이 전래됩니다. 유학은 임금님께 충성해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라 라는 충, 효, 신 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도덕 규범으로 처음에는 인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하나의 종교나 사상보다는 도덕 규범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유학은 국가 통치에 매우 유용한 체제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충성을 강조할 수 있고요. 효도와 신의와 이런 걸 강조하니까 민생 안정을 추구할 수도 있겠고요. 임금님에게 충성해라. 너는 임금님이라든가 지배자들의 교화를 받을 대상이다 라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개기지 말라는 거죠. 민생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었고요. 중국의 사상체계를 수용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에도 유리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제 유학이 보급이 됨에 따라서 한자를 알고 실무에 능한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임금에게 충성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유학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통치에 유용한 사상 체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삼국에서는 유학을 장려하는데요. 고구려에서는 소수리망 때 유학을 가르치는 기관 태학을 설립하죠. 서울에는 태학을, 지방에는 경당을. 근데 재밌는 건 이 경당에서는 유학뿐만 아니라 무술도 가르쳤다. 쉽게 말해서 문무를 겸비한 인재로서 키워갔다는 거죠. 백제는 좀 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일찍 망했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지만 학교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어떤 학교 기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교사가 있었죠. 오경 박사. 이 박사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따지면 교사쯤 되겠습니다.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학의 경전 5가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경, 서경, 역경은 이제 주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기, 춘추 이 5가지 경전에 통달한 사람을 오경 박사라는 관직을 줘서 제자를 가르치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천자문이라든가 한자 등도 전래줬다는 건 뭐 잘 아실 테고요. 그런데 또 일본의 기록에 보면은 일본으로 갈 때 의박사, 역박사 등도 보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박사, 역박사. 이런 부분에 이제 능통한 사람들이겠죠. 의술이라든가 주역에 능통한 사람들을 보내줬다라는 걸 통해서 교사가 있다라면 학교가 있을 것이다. 신라에서는 뭐 학교 기록도 없고 그런 교사에 대한 관직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라도 유학을 장려했다는 것은 바로 이 비석, 임신서기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임신서기석, 검색에서 나오는 그림만 봐가지고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죠? 크지 않습니다. 뭐 높이가 32cm, 32.4cm니까 뭐 30cm 자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 돌 하나가 발견됨으로써 신라가 무식한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임신년을 기록으로 보면 뭐 552년 진흥왕 때일 수도 있고 또는 612년 진평왕 때일 수도 있는데요. 이때 2명의 화랑이 우리 나라에 대한 충도를 지키면서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서 이 돌에다가 돌석자 아닙니까? 돌에다가 기록한 겁니다. 자신들의 맹세를 기록한 거죠. 우리 이렇게 공부하자라고 자신들의 다짐을 새겨놓은 겁니다. 이 돌을 봤더니 임신서기석을 봤더니 거기에 이 2 녀석이 죄송합니다. 시경, 상서, 예기, 춘추전 등을 열심히 공부하자 라는 기록을 새겨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케줄러, 학습계획서, 스터디 플래너나 여기에 뭐 공부하겠다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집 책상 앞에 내 꿈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 뭐 이런 거 새겨놓지 않습니까? 안 하나요? 그렇게?
이런 사실을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신라는 유학 공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왕 순수비에도 유학 경전이 인용되고 있음을 통해서 신라가 유학을 진흥했구나, 장려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통일신라와 발해, 남북국 시대의 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신라는 더욱더 국가에 대한 충성, 엄밀히 말하면 왕에 대한 충성을 강조해야겠죠. 그래서 무예랑계 직계 자손들이 같은 이제 진골 귀족들이니까 나에게 충성하라고 강요를 하려면 뭔가 더 어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권 강화 차원에서 유교 정치 이념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왕의 권위를 높이는 기능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진골 귀족들과 다른 무예랑계 진골 귀족들이 왕위를 무예랑계가 독점을 하려면 다른 진골 귀족을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을 키워내야겠죠. 이거 키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학교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죠. 그 학교가 바로 국학입니다. 국학을 설립하고 이들을 통해서 정치적 역할이란 것은 왕을 보좌하는 기능, 다른 진골 귀족들을 좀 견제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해갔다는 거죠. 독서 상품과는 실제로 학교에도 독서 상품제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런 것처럼 독서 상품과는 책을 많이 읽어서 그 유학 경전의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평가해서 인재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인재를 등용시키겠다는 거죠. 진골 귀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실시되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됐겠죠. 그다음 발해 같은 경우에는 발해가 교육기관으로서 주자감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에서 유학에 널리 장려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발해 삼성육부를 보면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수용해서 중앙체제를 만들었지만 이호예 병형공이라고 하는 이호예 병형공이라고 하는 육부의 행정조직의 명칭을 당나라 스타일대로 그대로 쓰지 않고 충인의 지예신이라고 해서 유교적인 명칭, 유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유학이 널리 퍼졌음을 확인할 수 있죠. 발해도 유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남북국이 서로 당나라의 빈곤과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에게 과거심을 봐서 관직을 주는 건데요. 빈공에 임명해서 관직을 주는 건데 자기 나라 관리들, 인재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본국에서보다는 더 높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당의 빈곤과에 합격하고 나서 그 당나라에서 눌러앉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해 유학생이 빈곤과 수석자를 놓고 신라 유학생과 경쟁한 에피소드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나중에 발해에서 재상까지 하게 되는 오소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빈곤과에서 수석을 차지합니다. 그때 당시 차석을 차지한 사람이 신라의 이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더 공부를 잘했겠죠. 답안지가 더 훌륭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 오소도의 아들 오광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빈곤과에 가서 또 응시를 합니다. 근데 이때 신라에서 이번에는 이 사람이 차지하지 못하고 최고 높은 자리, 수석 자리를 신라 사람이 차지합니다. 바로 신라 말에 똑똑한 3명의 최씨 중에 한 명이었던 남할 3최 중에 한 명인 최언이가 수석을 차지하는 거죠. 이렇게 되자 오소도가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수석했듯이 우리가 신라보다 훨씬 높은 자리다, 실력이 있다, 왜 우리 아들이 안 됐느냐라고 항의를 했다고 하죠. 하지만 당나라에서는 최은희에게 수석자를 줬다. 이렇게 서로 수석자를 놓고 경쟁하고, 반대로 오소도가 수석자리 합격할 때는 신라에서 이동이 하진 않았겠지만 신라 사람들이 항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빈곤과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에서만 실시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빈곤과는 고려에서도 실시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황제의 나라다. 제후국들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관리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나라가 고려에 와서 고려 빈곤과에서 시험을 봤을까요? 정답은 제주도입니다.
그때 당시 제주도는 고려에 복속되기 전까지 탐나국이라고 하는 별도의 나라로 인식이 됐고 고려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탐나국의 그 태자라고 해야 될까요? 왕자가 고려 조정에 들어와서 관리, 빈곤 관리가 되었는데 이 빈곤과에 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탐나국이 탐나군으로 바뀌면서 독립적인 지위가 사라졌기 때문에 빈곤과도 없어졌던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당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송나라에서도 빈곤과가 있었고요. 송나라도 빈곤과가 있었고, 그리고 원나라에서는 명칭을 제과라고 해가지고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시대에 해당되는. 그래서 고려시대 관리들 중에서 중국에 가가지고 빈곤과에 합격한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은 제과에 합격했던 이색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나중에 성리학 전파에 큰 기여를 했던 분이죠. 뭐 이런 에피소드는 이 정도만 하고요. 근데 이거 하나는 이야기해야겠네요. 바렛 사람들이 빈곤과에 가서 합격을 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당나라가 바렛을 외국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중국에서 주장하는 동북 공정, 바렛은 자신들의 지방 정권일 뿐이다.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자기들 스스로 외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계속 할게요. 신라 말의 유학. 자, 통일신라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사회 모순이 쌓여가네요. 거기에 대한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개혁적인, 혁신적인 사상체계였으나 이제 신라 말이 되면 이것도 하나의 기득권으로 굳어가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사회가 문제가 있으면 이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유학이 이제 이걸 깨자, 개혁하자라는 주장을 펼치게 된다는 소리죠. 그걸 바로 이제 육두품 출신 당나라에 건너갔다 왔던 도당 유학생들이 신라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하고 중국 가봤더니 이런 새로운 제도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배체제 개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진골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되지 않죠. 그러자 공부하고 왔던 이런 육두품 출신의 지식인들은 내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안 되더라. 이 더러운 세상. 최치원처럼 응거해버리거나 아니면 신라로는 안 되겠어. 신라 엎어. 라는 반신라적인 성향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최승우와 최언휘. 최승우는요. 최치원, 최승우, 최언휘 아까도 잠시 언급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다 당나라의 빈곤과에 합격하고 왔던 신라 말의 3명의 최씨, 신라 말의 3명의 최씨, 남할 3최라고 합니다. 최초는 응거해버렸고 최승우 같은 경우에는 신라 더러워 나 떠나겠어 해서 후백제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후백제 견훤의 브레인 역할을 하죠. 신라 엎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최언희는 나중에 고려 왕건에게 귀부합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활약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제시했던 이런 사람들은 이들의 정신은 고려로 이어져서 고려에서 육두품 출신의 지식인들이 많은 활약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나중에 이제 한참 뒤이긴 합니다만 삼국사기를 썼던 최승로 이런 사람들 다 그 출신이 조상이 육두품 출신입니다. 신라의 육두품 출신이라는 거죠. 벌써 14분. 오늘 시간이 좀 널널할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다른 에피소드를 너무 많이 이야기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